여기에요. 민철 씨.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있던 현주가 그 밝은 표정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금방 왔는걸요. 미안해요. 약속 시간을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오늘은 제가 결례를 했네요. 대신에 오늘 점심은 제가 근사하게 대접할게요. 난 애써 미안함을 말하고는 그녀에게 식사는 뭘로 할지를 물었다. 뭘로 할까? 그냥 민철 씨가 시켜주세요. 아무래도 그녀가 주문하는 게 난처한 것 같아 그냥 코스 요리를 주문했다. 민철 씨 오늘 무리하는 거 아네요. 꽤 비쌀 텐데. 음식이 나오기 전에 세팅이 이루어질 무렵 그녀가 부담스러운 듯이 말한다. 아니에요, 현주 씨. 그래도 현주 씨는 걱정 말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모든 걸 저에게 맡기세요. 자, 한잔 하세요. 네. 그녀에게 백세주 한 잔을 따르고는 내 술잔에도 한 잔 따른다. 참, 창식이와는 좀 괜찮아졌나요? 며칠 전 부부싸움을 하고 친정으로 갔다길래 걱정된 듯 물었다. 권태기가 왔는지. 저희도 예전 같지가 않네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만 표현을 안 해주니 한편으론 속상해요. 그럼 어제도 독수 공방이셨겠네. 그 말의 의미가 좀 그랬는지 그녀는 이미 얼굴이 홍조가 많이 퍼졌다. 그리고 가정사 얘기부터 직장 얘기, 아이들 얘기까지 하면서 1시에 시작한 식사가 3시를 넘기고 있었다. 어디 가실 계획 있어요? 없으면 제가 드라이브를 시켜주고 싶은데. 잠시 머뭇하다 마땅히 갈 곳도 없고 가봐야 집으로 가는 일밖에 없는데 그런다고 했다. 자, 그럼 우리 나가서 시원한 공기나 마시죠. 그녀와 함께 해안도로를 따라 시원하게 달리기 시작했다. 내가 이혼하고 난 후 경기도 김포로 이사를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20년 지기 친구 녀석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쯤에 친구 녀석은 직업 특성상 잦은 해외 출장과 지방 출장으로 가정에 점점 소홀해지고 있을 때였고 나는 친구 안에 현주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갈수록 많아졌다. 어느덧 이곳으로 온 지도 1년이 다 돼갔다. 그리고 약 보름 뒤 그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다. 현주 씨,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다 말해봐요. 맛있는 거 사줄게. 글쎄 뭐가 맛있을까? 민철 씨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빨랑 현주 씨 먹고 싶은 거 말하라니까. 그럼 돼지고기 듬뿍 들어간 김치찜. 피 고작 그거야? 내가 모처럼 인심 좀 쓰려고 했는데 고작 김치찜이야. 비싸다고 다 좋은 건가? 난 그게 제일 맛있던데. 질리지도 않고. 알았어. 오늘 저녁은 김치찜으로 하자. 소주 반병이 주는 알딸딸함과 정겨운 분위기를 접고 그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뒤 돌아서는 나를 불러 세웠다. 민철 씨, 재혼하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나 새 출발하고 싶죠. 어떤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글쎄요. 가정적인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 이제는 여자 외모엔 크게 욕심이 없어요. 그럼 제가 소개팅이라도 한번 주선해 드려요. 저야 좋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현주 씨 정도만 되면 평생 후회 없이 살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내 말장난에 그녀 눈이 휘둥그레하게 만들었다.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말이. 그러던 중 강원도에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그녀에게 언제 어디에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집에 있으면 답답할 텐데. 제가 출장 가는 곳이 바닷가이고 경치도 좋으니까 생각 있으면 머리도 식힐 겸 함께 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안 가본 곳이라며 가보고 싶긴 한데 하면서 고민을 하길래 당일치기다. 나도 혼자 가면 심심하다. 제가 줄기차게 꼬셨죠.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더니 함께 다녀오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해 바닷가에서 그녀와 바닷가도 거닐고 회도 한 접시하고 저녁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대화를 친구 녀석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물었죠. 근데 친구 녀석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녀 반응이 뭐랄까, 저한테 실망한 그런 표정. 암튼 그런 표정을 짓더군요. 그래서 여기서 그만하고 분위기를 전환해야겠다는 생각에 노래방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좋아하고 꽤 잘 불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흔쾌히 가자고 하더군요. 거기서 양주 한 병 시켜서 먹으면서 그녀 보고 노래를 해보라 하니 좋아라 하며 마이크를 잡으면 서너 곡씩 부르더군요. 문제는 저는 취기가 오르는데 그녀는 취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녀가 술을 많이 먹여야 하는데 하면서 정작 저만 마시고 취한 상태가 되고 말았죠.
암튼 노래 부르는 그녀 앞에서 춤도 추고 재롱을 좀 떨었더니 그녀가 아주 즐거워하더군요. 그리하여 당일치기로 다녀오기로 한 여행은 1박 2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고 그녀가 우리 집으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0살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는 3년의 동거 끝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못한 채 3년간 결혼 생활 끝에 일방적인 정리로 헤어졌습니다. 사연이 길고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제 아내는 연애 시절부터 게임만 주구장창했고 제가 벌어주는 돈으로만 생활했습니다. 어떤 날은 명절 때 자신의 부모님께 명절 선물을 챙기지 않았다고 헤어지자는 통보 후 게임에서 만난 남자를 만나 3일간 연락이 되지 않고 잠수를 탔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연애 전에는 유부남과 사귀고 도망가자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귀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헤어지려는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끝내 여러 소동으로 헤어지지 못하고 살면서 아내는 저희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결국 자궁의 임신으로 유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시켰고 병원에서 장인 장모님을 뵙고 처음 인사를 드렸죠. 그 뒤 빠른 상견례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중에도 아내는 365일 PC 앞에서 집순이로 지냈고 게임상에서 결혼한 연하의 남성과 현실에서도 만나 바람을 피워 끝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김포로 이사를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친구네와 자주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서로의 집도 차로 5분 거리에 가까이 살면서 평일 저녁에도 저녁 식사를 함께 하거나 베트남 여행도 함께 다녀왔고요. 이혼 후 취미로 테니스라는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고 김포로 이사 오면서 지역 동호회에 가입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도 같은 취미를 가졌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를 해서 함께 레슨을 받으러 다녔죠. 근데 많은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레슨 모임에 함께 다니던 돌싱녀가 하나 있었는데 제 친구를 볼 때마다 웃는 얼굴로 곱게 눈을 흘기며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테니스 모임에서는 운동 이후에 회식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 돌싱녀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결국 친구놈이 그 돌싱녀랑 바람이 났고 이혼까지 하게 된 거였죠. 근데 이혼하고 현주 씨가 우리 집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친구놈이 그 돌싱녀와 살림 차린 것 같다. 어쩌면 좋으냐? 내가 테니스 동호회에 데려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을 생기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무 밉다. 내 인생 망쳤으니 책임져라. 얼마 전에는 술 친구가 필요해서 찾아왔다. 돌싱끼리 서로 옆에 있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나 역시 이혼하고 혼자 지낸 지도 3년 차. 정말이지 맘 잘 맞는 이성 친구 하나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현주 씨, 그럼 우리 앞으로 친구로 지낼래요? 그래요. 오늘부터 우리 친구 먹어요. 나이 40의 친구랑 이혼한 여자. 적당히 좋았다. 친구로서. 이젠 친구의 전 와이프가 아니라 서로의 친구가 되어 주기로 하니 한결 마음이 편해져서 이틀에 한 번꼴로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처음엔 한두 건 정도 받아줬는데 점점 그 횟수가 늘고 주말만 되면 만나서 저녁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런데 얼마 전에 그녀가 혼자 소주 한 잔 마셨는데 힘들다고 좀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뭔가 이상해서 부랴부랴 나갔습니다. 조금 취한 듯한 건지 연기한 건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옆자리에 앉아서 평소답지 않게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주절주절하다가 갑자기 고백을 하더군요. 저랑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요. 알면 알수록 저 같은 남자가 없더랍니다. 그러다 남편과 이혼하고 생각했대요. 저의 빈자리를 자신이 채워주고 싶다고. 제가 마음 열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앞으로도 계속 친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싶었다고요. 그러면서 안 되겠냐고 되려 물었어요. 답하기 너무 힘들어서 모르겠다고만 했고 일단 아무 확답 없이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날 후로 카톡도 연락도 없고 주말인데 오지도 않았고요. 제 대답을 기다리는 걸까요? 잠도 안 오고 진짜 너무 고민되네요. 어떡하면 좋죠?